엄마. 아들, 추석 때 언제 오니? 너 장가도 안 가고 대체 언제 결혼할 거야? 응? 너 혼자 오는데 그냥 덜렁 맨손으로 오는 거 아니지? 너 언제 출들래? 그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라도 사서 내려오거라. 당장 내일부터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른들의 장가가라, 시집가라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손 두둑히 챙겨가기. 추석 물가 한번 싹 훑어보고 와야겠죠? 풍성한 마음을 전할 추석 선물 선호도 1위는 다름 아닌 한우인데요. 이 추석 시즌 한우에 대한 물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백화점에서 무려 28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자, 영수증 보시면 보이시나요? 28만 원입니다. 야, 소 가격이라 소소하진 않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등심구이용, 국거리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등심구이용부터 살펴보면 자, 등심 800g. 요거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데 926g입니다. 28만 원에 1.7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예산으로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구입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언뜻 보기에도 양이 꽤 되는데요. 보이시나요? 등심입니다. 무게는 약 1.8kg 정도 되고요. 자, 이건 국거리거든요. 이건 또 1.8kg 정도 됩니다. 각각 백화점과 시장에서 구입한 한우입니다. 28만 원 같은 금액으로 등급은 물론이고 부위까지 맞춰봤는데요. 비교해보니까 무게 차이는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한우 선물 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등심 먼저. 벌써 한 상자가 나왔어요. 모닝 한우 선물 세트 한 상자 완성! 그런데 아직 남았죠? 마지막. 자, 보시면요. 같은 금액 28만 원을 줬는데 이 한 상자가 이렇게 두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고급스럽거나 능숙한 포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같은 등급과 부위인데도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선생님, 저 이거 한 상자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된다고요? 한우는 언제나 옳죠. 고기 굽는 소리만 들어도 추석 같습니다. 보시기 오른쪽이 시장 정육점 등심이고요. 왼쪽이 백화점 등심입니다. 자, 그럼 일단 또 먹어볼게요. 뒤로 1차 즐겼다면 역시 맛도 봐야겠죠. 백화점과 시장 정육점의 등심, 두 곳의 맛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 등심, 백화점 등심 둘 다 맛있는데요. 한우는 다 맛있나 봐요. 물론 이게 선물이다 보니까 브랜드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게다가 속값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올해 한우 도매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14%나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떨어지긴 했소.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다른 때보다 한 20, 30% 정도 더 올랐어요. 작년 추석보다는 더 올랐죠? 작년 추석에는 3만 5천 원 정도였으면은 네. 지금은 6만 원이고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대부분이 구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등심이나 앙심이나 채끝. 근데 물량은 얼마 안 나와요. 구매 수요는 높은데 공급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즉 사육두수나 도축 물량이 풀리면서 속값 자체는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가 많은 구이용 부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소량이고 추석을 앞두고 물량 확보가 관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추석 시기 이 한우보다 사기 두려운 것이 있답니다. 바로 이 사과요. 추석 대표 과일 사과. 이 사과가 금값이 됐습니다. 비싸진 가격 때문에 시장의 일부 과일 가게에서는 아예 판매조차 하지 않는다는데요. 오늘에는 가까나 너무 비싸서 못 가요. 배 하나 8,000원. 물량이 없어요. 일단 사과 자체가 없어요. 장바구니 쉽사리 담기 어려워진 사과. 전통시장에서도 개당 10,000원인 사과도 볼 수 있는데요.
추석과 수확 시기가 비슷해 현지 제철인 홍로 사과도 전년 대비 35%가량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사과값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가 궁금해지죠? 그럼 농가로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과 작황은 그럼 어땠나요? 내가 볼 때는 30%, 35% 정도는 감소될 거로 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홍로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한 농가도 있으니까 수확을 70%가 떨어졌고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약 30% 보는 거예요. 아, 수확량 자체가 대폭 줄었다는 건데요. 이유는 대체 뭡니까? 점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게 조위에 의해서 점이. 그러면 이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 거지 또 요게. 비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바로 탄저병입니다. 봄철 냉해 피해를 시작으로 잦은 폭우와 폭염까지 사과가 잘 자라야 할 시기에 탄저병이 농가를 덮친 겁니다. 그럼 이거 약품 처리로 막을 순 없나요? 7, 8월 달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제대로 날 햇빛 제대로 본 날이 없잖아. 탄저약을 아무리 뿌려도 뿌리고 나서 비가 2, 3일 안에 오면은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약품으로도 탄저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요. 그런데 불청객도 등장하는데요. 지금 썩은 데에 나비가 와서 앉았단 말이야. 저놈이 또 옮겨. 저 나비가.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과들의 산지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됐나요? 작년에는 10과짜리 그게 한 4만 원대. 올해는 5만 5천 원, 6만 원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거 더 받으면 뭐냐고. 썩은 게 70%인데 실제 그 수입은 안 썩은 애만 못한 거예요. 산지 가격이 올랐어도 작황이 좋았을 때랑은 당연히 비교할 수 없겠죠.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추석 물가. 그런데 최근 정부는 추석에 주로 소비되는 추석 성수품 물가가 6%가량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감되는 물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추석 물가는 왜 전년 대비 6%나 낮은 거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주 높았던 이런 시기였고요.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는 것뿐이지 절대 가격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년 때보다는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물가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네요. 내년 추석엔 부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물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